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지구과학 원격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심층순환 발생 원리 실험이요. 요거 간단하게 좀 보여줄게요. 이게 지금 이제 준비물이에요. 한번 보여줄게요. 종이컵에 구멍을 뚫지요. 파란색 얼음물, 빨간색은 소금물. 얼음물과 소금물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닥면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차가운 얼음물이죠. 네, 이 소금물도 바닥면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왜일까? 네, 바로 이제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얼음물, 여기는 소금물.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밀도가 높다는 거죠. 주변 해수에 상대적으로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 물, 일반적인 물에 하나는 얼음물, 하나는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일반적인 물에 비해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침강하기가 쉬워지는 거고요. 그 침강에서 그 바닥면을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심층순환의 발생 원리예요. 그 심층순환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그 세 개의 수계가 어디였냐면 남극 저충수, 북대서양 심층수, 그리고 남극 중층수였죠. 이들의 이제 발생 지점이 극해역의 찬 해수라는 공통점이 있지요. 그쵸? 네. 지난 시간에 요거 실험 붙여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붙일 줄은 아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잠시만요. 이거 다시 켜야겠다. 아이고. 네. 오늘은 118쪽에 해양 변화와 기후 변화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이랑 굉장히 내용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지난 시간에 대기 대순환, 이렇게 대기에서의 그런 운동이 해수에서의 운동을 유발시키고 서로 상호작용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지. 해양 변화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는 거. 해양과 대기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는 거. 여기 그림 보면 하나는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심하고 한 지역은 가뭄이 심해요. 막 유독 이런 때가 있지요. 네. 우리도 한때 방학 전에 비가 엄청 내렸죠. 그쵸? 그래서 막 되게 습했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그 전에는 가뭄 때문에 또 걱정이었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참 또 어떻게 또 막 비는 엄청 많이 왔지요. 그쵸?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비행기가 이제 운행이 요즘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층 대기 질이 점점 변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혹시 비를 더 많이 내리게 한 건 아닌지, 어떤 그 자연 환경적으로는 이게 좀 회복의 과정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날씨는, 선생님이 지금 오늘이 9월 3일 목요일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비가 왔어요. 태풍 마이삭 때문에.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고 지금은 굉장히 또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네. 아,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여러분이랑 교실에서 있을 때는, 자면 잔다고 막 깨우고, 이렇게 조금 소란하게 하면 시끄럽다고 막 잔소리하고 그랬는데, 자든지 시끄럽게 하든지, 그래도 서로 한 공간에 있으면서 얘기하면서 공부하는 게 더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혼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만 좀 얘기하면서 수업을 찍고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가끔 왜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방향을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쨌든 선생님도 좀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네요. 그 제가 가끔씩은 또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이게 인출될 때 이게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거 그냥 넘기지 말고 이제 만났을 때 수업 시간에 꼭 알려주세요. 아셨죠? 항상 저의 말을, 수업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거 해볼까요? 해양과 기후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대표적인 이제 현상이 용승 침강 현상이에요. 용승은 어감적으로도 이게 용솟음 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위로 상승하는 거. 그러니까 위로 이제, 어, 소, 위로 올라오는 거. 침강은 아래로 가라앉는 현상이에요. 즉 해수가요. 어느 지역은 용승을 하고요. 그러니까 위로 솟아오르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아래로 침강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람 때문이에요. 근데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부는 바람이에요.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잠깐 요것 좀 설정 좀 할게요. 네. 지금 바람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해안을 따라 지금 우리 방향을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쪽이죠. 여기가 이제 남쪽이에요. 북풍이 부네요. 그쵸?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전향력 배웠었는데 얘는 약간 전향력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해요. 원리는. 보면은 여기 북반구에서는 이 바람 방향에 90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방향으로 불게 되면 90도 오른쪽은요 여기겠죠. 전체적으로 요 해수의 깊이로 따지자면 표면 여기 표면부터 어느 일정 깊이까지의 이 해수는 전체적인 움직임이 이 바람 방향에 90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층별로 세세하게 나누면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표층의 해수는요. 바람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점점 깊어질수록 바람의 영향력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이 해수는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액체가 서로 완전히 따로따로 놀지는 않고 어떤 덩어리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가장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표층은 바람과 나란하게 바람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바람의 영향력이 조금 작아져요. 아예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고요. 한 덩어리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방향은 90도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아마 G2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요 바람의 영향을 받는 이 마찰층이라고 하고, 이 전체 이 마찰층 내의 해수의 평균 이동 방향은 바람 방향의 90도 직각, 오른쪽 직각 방향입니다. 남반구는 반대예요. 바람 방향의 90도 왼쪽으로 이제 해수가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고 대부분의 대륙도 이제 북반구에 있어서 이런 이론서들을 보면은 북반구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면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번에는 남풍이 꾸준하게 부는 바람입니다.
보면 남풍이 이쪽으로 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해수의 이동은 90도 오른쪽이니까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위에 거와 요 아래 그림이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요 지역이 대륙 방향이에요, 지금. 그쵸? 보면 해수의 이동 방향이요. 대륙 쪽이 아니라 먼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요 해수가 계속 먼 바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요 지역의 해수는 지금 먼바다 쪽으로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래층에 찬 해수가 이 빈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 연안 쪽이라고 하죠. 대륙과 붙어있는 요 바다를 여기에 용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용승. 아래에 찬 해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해수의 이동으로 그 빠져나간 빈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해수의 이동 방향이 대륙 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 해수가 쌓이겠네요. 그럼 이 쌓인 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가라앉죠. 그래서 침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표층의 해수가 신층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지요. 어찌 보면 뭔가 물리적인 균형을 좀 이루기 위해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기후에 무슨 영향? 그쵸? 궁금하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이 개념은 연안 용승 현상입니다. 연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용승 현상. 그럼 여기는 뭐 연안 침강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연안 용승 한번 볼게요. 보면 여기 수온, 여기 색깔 띠로 나타냈어요. 온도가 낮을수록이요. 파란색이다, 뭐 파란색에서 보라색 쪽으로 가고 있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입니다. 자, 그럼 보면 여기 먼바다 쪽 보면은 붉은색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붉은색이죠. 그런데 연안 쪽 한번 볼까요? 퍼렇고 보라색이고 여기는 지금 수온이 낮아졌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용승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용승은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서서히 움직이는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막 그런 현상은 아니에요. 관찰한다고 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해안의 온도 분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온도가 내려간 걸로 봐서 여기 연안에 용승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승이 지금 쭉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용승. 여기 보니까 플랑크톤 농도랑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보니까 수온이 높은 곳은 플랑크톤의 농도가 낮고요. 지금 약간 보라색이죠. 그 다음에 수온이 높은 요 용승 지역은 오히려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수온이 낮은 찬 해수는 한류의 성격을 갖죠. 그쵸? 한류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용존산소량도 풍부하고 영양염류도 풍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승이 일어날 때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가 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기후랑 연결시켜 보면은요. 연안 용승은 당연히 이 연안과 맞닿아 있는 이쪽 대륙의 날씨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여름철 동해안에서는 자 한번 우리나라 이렇게 살짝 그려볼까요? 동해안에서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남쪽에서 남풍 계열 불잖아요.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겨울철엔 북풍 계열 바람 불고요. 그쵸? 그럼 이 지속적인 남풍 계열의 바람으로 인해 해수는 90도 직각 이쪽으로 빠져나가겠죠. 먼바다 쪽으로. 그럼 이 지역에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 거죠. 심층의 찬 해수가 올라오니까 동해안의 요 연안 지역은 주변보다 기온이 낮아질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여름이지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양의 어떤 그 변화가
이제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보면 표층순환 때문에 한류, 즉 고위도의 해수가 저위도로 내려오는, 그 다음에 난류, 저위도의 해수가 고위도로 올라가는 이 한류와 난류에 대해서도 배웠었잖아요. 그쵸? 크로시오 난류 같은 경우는 난류기 때문에 크로시오 난류의 영향으로 그 지역은 약간 따뜻한 거죠. 하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한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한류 때문에 시원하고 춥고 이런 거지요. 이것도 역시나 해양과 기후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 나타내주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승은 또 어디서도 일어나냐면요. 적도 부근 해역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이 설명 한번 이제 잘 보세요. 자, 적도 지역은요, 꾸준히 여기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이 부는 곳이에요. 그러면 역시나 여기도 봐봐.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볼게요. 꾸준히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 역시나 여기도요, 해수의 이동 방향은요, 요거에 90도 오른쪽인 이쪽 방향으로 해수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적도 지역을 따라 적도 지역에서도 북쪽 적도 부분은요, 요 전체적인 해수가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남쪽은 좀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사이 어때요? 해수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 빠져나간 빈 해수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심층의 해수가 용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도 용승이 발생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안 용승 다음에 적도 용승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어제 지나간 마이삭에 한번 휘젓고 가면 그 바다 용승 엄청납니다. 아래에 찬해수가 엄청 위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반시계성 회전으로 상승기로 타면서 태풍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아래에 심층 그 찬해수를 계속 위로 끌어올려 주는데요. 그래서 태풍으로 용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용승, 연안용승, 적도용승, 태풍용승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영양염류, 용승의 어찌 보면 장점이지요. 용존 산소량도 높고 영양염류가 풍부한 찬 해수인데 이 영양염류 여기 한번 읽어보고요. 근데 부영양화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는요, 과도하다는 뜻이에요. 영양화가 너무 과도하면 플랑크톤이 과다 증식하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산소 먹으니까요, 용존산소량이 감소해서 오히려 생물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제 양식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거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네. 그리고 여기 요 지도 있잖아요. 요거 좀 잘 알아두세요. 특히 여기 페루 연안 용승 나와 있죠, 여러분. 페루 연안 요 위에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지금 이 대륙이 북미, 여기가 남미예요. 북미의 캘리포니아 주변으로 흐르는 요 해수. 왜 우리 그때 요 해수 내가 너무 무식적으로 그렸네. 보면 이렇게 북태평양 환류 있잖아요. 그 환류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연안을 따라 흐르는 요게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환류가 하나 있는데 페루 연안을 따라 흐르는 이 한류가 페루 해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북미 지역, 남미 지역에 요 캘리포니아 연안, 페루 연안 위치 꼭 알아두십시오. 계속 나오니까요. 자, 엘니뇨 남방진동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요,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그림이에요. 북미, 남미 있는데, 요 캘리포니아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남미의 페루 지역 위치는 좀 알아두시라고요. 알겠죠? 이 엘니뇨랑 가장 이제 관련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페루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동태평양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좀 미리 필기를 좀 해놨어요. 자, 여러분, 엘니뇨를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가 이게 0도, 적도거든요.
태평양 중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림?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해양입니다. 여기는 태평양이에요.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거는 대륙이에요. 이 태평양도 이 적도 부근을 적도 해역이 있고요. 적도보다 위에를 이제 북태평양이라고 북태평양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여기를 남태평양이라고 얘기하고 요 동쪽을 동태평양, 동태, 여기를 서태평양, 서태, 북태, 남태, 동태, 서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태평양, 서태평양, 북태평양, 남태평양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요 태평양 내에서의 상대적인 동서남북입니다. 아셨죠? 그거를 알아두세요. 여기에 커다란 그 연직 대순환이 있어요. 적도 태평양 부근에서요. 이게 이제 워커 순환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내가 미리 필기를 해놔가지고 내가 필기하면서 보는 게 여러분들이 편하려나? 다시 필기를 할까? 자, 어쨌든 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적도 주변입니다. 지금 적도 주변은 아까 적도 용승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용승이 일어나는 게 이제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설명한 거는요. 이런 거였어요. 원리가. 그러니까 북동무역풍이 불잖아요. 여기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서는 이쪽 방향으로의 바람이 불고요. 남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무역풍이 불어요.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은 어때요? 해수의 이동 방향이 이거에 90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쵸? 남반구는 왼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북적도 해류의 전체적인 움직임이요. 살짝 이제 이쪽입니다. 여기 남적도 해류도 움직임이 살짝 이쪽이에요. 네. 그래서 요 중간 적도 지역이 비니까 아까 앞에서는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남쪽은 남쪽으로 이동해서 여기가 비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북적도 해류의 방향이 요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 그 다음에 남적도 해류의 방향도 역시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봐봐요. 이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표층해수가 빠져나갔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용승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물이 흘러간 요곳, 이쪽은 다 지금 대륙이 있어요. 대륙을 만나게 돼요. 그럼 대륙 때문에 더 이상 못 들러가잖아요. 그쵸? 그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표층의 따뜻한 해수가 지금 흘러와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 쌓인 해수가 대륙을 만나면 뭐 얘는 위로 가고 얘는 밑으로 가고 하겠죠. 반면에 이 지역은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적도 용승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도 용승 현상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두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 거예요.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의 방향이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동쪽 태평양, 동태평양에서 적도 용승이 일어날 수 있다. 용승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니면 여기에도 이제 북미와 남미가 있기 때문에 연안 용승이 일어날 수 있다. 페루 지역의 연안 용승을 유발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거예요. 아셨죠? 약간 네. 그리고 아까 왜 적도 용승 해수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남쪽으로 이동해서 비니까 여기에 이제 용승이 된다. 적도 용승이다. 그 말도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냥 포인트가 딱 적도에서 일어나는 용승 표현할 때에는 이제 요 앞장에 표현되어 있던 그걸로 많이 이제 얘기하고 엘니뇨 관련돼서 페루 지역, 동태평양 지역에 이제 연안용승 관련했지만 그 지역도 약간 적도 부근이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할 때에는 이제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이렇게 해류의 이동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반적으로 이동해요. 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도 역시나 좀 그쪽이고요. 그래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해수가 비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해도 맞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지역에 지금 요 지역에 용승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지역을 만약에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면 파란색이겠죠.
심층의 찬해수가 올라왔으니까요. 여기가 지금. 그러면 여러분, 해수가 차가워졌어. 여기가 지금 찬해수가 올라왔어. 그럼 그 해수 위에 있는 대기층도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죠? 이 대기는 상승기를 유발할 수 없어요. 그쵸? 가열된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가워졌기 때문에 침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위쪽은요. 상층에 요 지역의 상층입니다.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는 고기압이 형성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표층의 해수가 다 어느 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가서 쌓였잖아요, 지금. 여기는 상대적으로 동쪽보다 따뜻하단 말이에요. 네. 따뜻한, 가열된 해수가 왔기 때문에 여기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대기 기압으로는. 그래서 상승 기류가 발달합니다. 그럼 위쪽은 고기압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 적도태평양 주변에 동태평양에 고기압이 형성되고 서태평양에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연직 방향으로 거대한 순환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워커 순환이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적당하게 용승이 되고 평범하게 그냥 용승 현상이 나타난다면 워커 순환이 요 그림 상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요게 평상시 상태인 겁니다. 아셨나요, 여러분? 용승이 일어나면 심층의 찬해수 때문에 그 지역 대기가 기압이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저는 보통 요 페루 연안 아니면 동태평양 요 지역 용승이 일어나는 이 지역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그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을 출발점으로 해서 서태평양은 그 반대 기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워커 순환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 배울 엘니뇨와 라니냐도 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용승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면 훨씬 이제 수월할 것 같아요. 아유, 네. 다 그냥 이렇게 켜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자, 엘니뇨 있고요. 지금 여기 엘니뇨 있고요. 이제 라니냐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용승 현상이 드라마틱하게 매년 똑같지 않아요. 이게 해수는 역시나 그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바람, 무역풍이라는 것도 매번 이 무역풍의 세기가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도 이제 써놨는데요. 이 무역풍의 세기가 달라져요. 유독 세게 무역풍이 불 때가 있고요. 좀 유독 약하게 무역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연쇄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무역풍이 약해지면은요, 북쪽도 해류, 여기 남쪽도 해류, 해류의 흐름이 약해지겠죠. 그쵸? 그럼 용승이 일어나려면 해수가 빠져나가야 그 빈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용승이 일어나는데, 해류가 약해. 빈 부분이 덜 생겼어. 그럼 용승이 덜 돼. 그쵸? 용승이 덜 되잖아. 그죠? 그러면 워커순환 같은 경우는 용승에 의해서 여기 확실하게 이제 고기압이 생기고 반대편에 따뜻한 물이 다 흘러갔으니까 여기는 따뜻하니까 저기압이 생겨야 되는데 용승도 약해. 흘러가는 것도 약해. 그러면 결국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 변화가 어떻게 될까요? 예년에 비해 좀 작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작아져요. 그래서 원체 이쪽 지역은 적도 지역이기 때문에 가열이 많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쉽사리 저기압이 형성되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저기압 지역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상승기로 생기는 부분이 다 여기가 이제 저기압 지역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차가운 물이 올라와야 이 지역이 이제 고기압이 형성될 텐데 용승이 잘 못 된 거예요. 네. 그럼 애초에 여기는 이제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저기압이 곧잘 형성되는 지역이죠. 뜨거운 가열이 잘 되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때요? 기압이 지금 반대가 됐어요. 이 지역이. 그러면 이 지역에 이제 저기압이 이제 넓게 형성이 되면 이제 이쪽에서 상승기류가 생기겠죠?
상승기류는 뭐 이쪽으로도 가도 이쪽으로도 갈 수 있죠. 여기서 쌓인 공기가 또 어떻게 돼요? 아래로 하강하죠.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은 고기압이 또 되는 겁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저기압이 됐고 고기압이 되고 이렇게 이제 워커 순환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얘는 지금 고기압인데 저기압이 됐어요. 지금 시계 방향으로의 순환이죠? 시계 방향으로의 연직 순환인데요. 반시계 방향으로의 연직 순환입니다. 엘니뇨 때는 완전히 워커 순환이 반대가 됐어요. 왜 그러냐?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졌을 때예요. 그러면 해류 흐름도 약해지고요. 그러면 해류가 덜 빠져나가니까 용승이 약해져. 용승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찬물이 못 올라와. 그러니까 고기압이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커 순환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엘니뇨 현상입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발생되는 이제 어떤 피해 사례 같은 경우는 요 부분 있으니까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니냐 같은 원리입니다. 용승이 예년보다 심해져도 너무 심해진 거지. 왜? 무역풍의 세기가 예년에 비해 되게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반대로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도 세지겠죠. 흐름이 세지겠죠.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럼 이쪽 지역 용승이 엄청 활발해지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비해 찬해수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에 고기압이 엄청 강하게 생기는 거죠. 고기압이 아주 강하게 생기는 거. 여기 그러면 이제 요쪽에 저기압, 요쪽에 고기압, 요쪽에 저기압 이렇게 요게 생길 건데 보면은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라니냐 시기에는 워커 순환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화된 워커 순환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용승이 약화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게 엘니뇨, 용승이 강화되는 시기에 나타나는 게 라니냐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봐주면, 보면 여기 이게 지금 한랭수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아래쪽에 찬해수입니다. 용승으로 이렇게 해서 요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엘니뇨 시기에는 어때요? 동태평양 쪽에 용승이 굉장히 못 올라왔죠? 그런데 라니냐 시기에는 어때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적당히 올라오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용승은 한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용존산소량도 풍부하고 영양염류도 풍부해서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용승이 안 될 경우에 좋은 어장이 형성되기가 어렵죠. 지금 이 지역은 넓게 지금 저기압이 형성돼서 계속적인 상승 기류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 엘니뇨 시기에 비가 엄청나게 올 겁니다. 네. 반대로 이 지역은 고기압이 형성이 돼서 때 아닌 가뭄이 들겠죠. 그 다음에 라니냐 시기엔 용승이 너무 과해. 한파 피해가 옵니다. 네, 너무 과해도 물고기들이 살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따뜻한 물에서 많이 번식을 하는데 용승이 너무 과하면 다 죽죠. 어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고기압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한파 또는 가뭄이 올 수 있는 거죠. 어장도 파괴되고요. 반대로 이 지역은 예년에 비해 저기압이 세져. 지금 구름 크기 보세요. 다르죠?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동태평양, 아까 그 용승 지역입니다. 여기가 동태평양이에요, 지금. 그쵸? 동태평양이 평균 수온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하고 0.5도씨 이상보다 낮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엘니뇨 남방 진동 또는 엔소라고 하는 게 보면은 이게 진동을 하는 거죠. 어느 한 지역의 기압이 그 주변을 지금 연쇄적으로 변화시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의 변화가 그 변화도 그 주변 지역에 연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진동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엘니뇨 남방 진동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엘니뇨 남방이란 말은 왜 들어가냐면요. 페루가 남미예요. 네, 그 남미에서 일어나는 진동이어서 엘니뇨 남방 진동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엘니뇨 남방진동 해석하기. 지금 여기가요. 표충수온 차이 나타낸 거예요. 편차. 표충수온 편차예요. 평년,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온도가 높아졌으면, 수온이 높아졌으면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요. 온도가 낮아졌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한번 볼까요? 플러스 값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붉죠. 예년에 비해 온도가 높아진 거예요. 네, 용승이 약화된 걸 알 수 있어요. 아, 엘니뇨 시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같은 지역 맞아요. 그런데 이때 보세요. 파래요. 예년에 비해 온도가 낮아진 거예요. 라니냐인 거죠. 예. 확 다르죠. 그쵸? 그래서 이거 지금 저는 다 이제 요 동태평양 기준으로 했습니다. 동태평양의 변화가 요 서태평양에도 똑같이 변화를 일으키죠. 그쵸?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연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에 별표 쳐놨는데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제가 지금 B2반, C2반 들어가는데 B2반, C2반 친구들 저 이거 물어볼 거예요. 물어봐서 대답을 잘하면 좋겠죠? 내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 거지. 너는 선생님 마음속에 저장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정리됐어요. 엘니뇨 시기에는 엘니뇨 시기예요. 엘니뇨 시기면 동태평양에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그럼 서태평양은 수온이 낮아져요.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 수온이 낮아져요. 왜냐면 당연하죠. 원래는 따뜻한 해수가 여기 와서 쌓이잖아요. 서태평양에 와서 쌓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서태평양으로 잘 못 들러왔어. 그럼 예년에 비해서 수온이 낮아지는 거죠. 고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쵸? 고기압이 형성에 대해서 건조한 날씨 가뭄 들고 동태평양에는 예년에 비해 수온이 높아져서 저기압이 형성돼서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홍수가 난다. 이런 거죠. 용승이 약해지니까 좋은 어장이 형성이 안 되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요. 라니냐 때도 마찬가지죠. 네, 이번엔 서태평양에 저기압이 형성돼서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홍수가 나고요. 동태평양은 건조, 그죠? 이런 어떤 이제 사회 경제적 환경적인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아이고. 여기. 예. 지금 하는 얘기는요, 이제 B2, C2반 친구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요 엘니뇨, 라니냐 등의 현상이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 탐구하기요. 이게 여러분들 언제 발표할 수 있냐면, 지금 9월 11일까지가 원격이고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2학년 친구들이 등교하는 주간인데요. 이 주에 이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와야겠죠? 근데 제가 막 보고서를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 다른 그 다음에 B1, C1 반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그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서를 주는 것보다 주제는 요걸로 하고, 뭐 내용도 요 교과서에 다루어진 탐구 수행이나 결론 도출, 이런 걸로 내용을 뭐 정리해서 발표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보고서를 주면 모든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한 친구들이 다 똑같이 할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리고 다른 반과 형평성을 위해서 그냥 주제만 요걸로 주고 내용은 자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발표하는 친구들은요, B2반은 정은진, 박나은 학생이고 C2반은 이신우 학생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메일로 발표 자료를 미리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피드백을 미리 해주겠습니다. 발표는 길지 않아도 돼요. 짧아도 되는데 한 10분? 10분 내외? 네, 물론 길게 하고 싶으면 최대한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선생님 아이디는요, 메일 주소는요, 센메일이고요. ssomtdam@sen.go.kr입니다. 네, 여기 쭉 보면 관련 기사, 관련 자료, 영상물, 사진 등을 조사해서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한번 고민해보고 탐구해서 PPT 파일도 좋고요. 뭐 HWP 파일로 정리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아셨죠? 은진이, 나은이, 신우, 알았지? 네. 여기는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로 나타나는 기상 변화예요. 아까 엘니뇨, 라니냐는 적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었는데요. 그게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거를 밝혀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밝혀냈는데 이 엘니뇨나 라니냐가 뭔가 되게 그 규칙적인 패턴으로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한번 보면 엘니뇨 시기 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역이거든요. 되게 뜨겁죠? 그 다음에 이건 라니냐 시기에 우리나라 지역 한랭합니다. 한파 피해가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아셨죠? 이 지역의 용승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환경적인 영향 주고요. 이제 경제적인 영향도 줍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남미 쪽에요. 커피 농장이 되게 많잖아요. 유명한. 그런데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면 커피가 제대로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커피 값이 뛸 수가 있고 그렇대요. 이런 어떤 경제적인 영향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좀 관심 가지고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24쪽부터 또 수업 올리도록 할 거니까 계속 들어주세요.